만약에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나침반을 꺼냈는데 그 바늘이 막 미친 듯이 회전하면서 북쪽, 남쪽, 동쪽을 동시에 가리킨다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진짜 아찔하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마주한 글로벌 금융시장이 딱 그 고장난 나침반 같습니다. 네, 아주 정확한 비유예요. 배움을 즐기고 또 호기심 많은 여러분, 오늘 이 복잡한 세상을 이해하려는 여러분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면서 대화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언제나처럼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주 집중적으로 파헤쳐볼 자료는요. 2026년 3월 14일 토요일 새벽에 생성된 아주 따끈따끈한 글로벌 시황 브리핑 리포트입니다. 네, 주말 새벽에 나온 자료죠? 맞아요. 이 안에 보면 주식 지수, 그리고 FICC, 그러니까 채권이나 외환, 상품 시장 동향, 또 다소 엇갈리는 복잡한 경제 뉴스 헤드라인들이 그야말로 산더미처럼 쌓여 있거든요. 네, 정말 정보의 홍수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를 뜯어볼수록 정말 기이하고 모순적인 부분들이 발견돼요. 오늘 우리의 미션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칠 핵심은요. 이 극단적인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글로벌 자본이 얼마나 기이하고 상반된 흐름을 보이는지 그 패턴을 읽어내는 겁니다. 아, 패턴을 읽어낸다. 네, 단순히 지표가 올랐다 내렸다를 넘어서 도대체 왜 이런 모순적인 데이터가 튀어나오고 있는지 그 메커니즘을 추적해보는 거죠. 좋아요. 그럼 하나씩 풀어볼까요? 가장 먼저 시장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거대한 외부 요인부터 짚어봐야겠습니다. 네, 역시 미국과 이란의 전쟁 우려, 그리고 유가 문제겠죠. 맞습니다. 이게 지금 모든 자산 시장의 도미노를 쓰러뜨리고 있는데 자료에 나타난 데이터 간의 괴리가 진짜 엄청납니다.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들 정도죠. 그러니까요. 뉴스 헤드라인들을 보면 막 최고 가격제 시행 첫날 국제유가 재급 등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해서 120달러도 넘본다 이러면서 엄청난 공포를 쏟아내고 있거든요. 네, 시장 심리는 그야말로 패닉 상태예요. 근데 정작 리포트에 표기된 WTI 원유 현재가는 64.89달러예요. 전일 대비 2.62달러 오르긴 했지만 헤드라인에서 말하는 100달러 돌파랑은 완전히 동떨어진 숫자란 말이죠. 바로 그 지점이 현재 시장이 겪고 있는 그 극단적 불확실성의 핵심입니다. 핵심이요. 네, 이 괴리는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이 인위적으로 마비되었을 때 나타나는 아주 전형적인 현상이거든요. 아, 인위적인 마비? 네, 그러니까 최고 가격제라는 국가 주도의 강제적인 가격 상한선이 도입되면서 공식적인 지표인 그 WTI 선물 근월물 가격은 64달러 선에 억지로 묶여 있는 겁니다. 와, 이건 마치 그 창밖으로는 태풍이 불어서 나무가 다 뽑히고 있는데 방 안의 온도계는 화창한 봄날의 온도를 가리키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 극심한 시장의 혼란 상태네요, 정말. 네, 아주 정확합니다. 이건 보일러 내부 압력이 폭발 직전인데 외부에 달린 압력계 바늘만 강제로 0에 고정해 놓은 거랑 같아요. 아, 바늘만 0으로. 그렇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당장 실물 원유로 확보해야 하는 기업들이 저 64달러라는 공식 가격에 기름을 구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 가죠. 불가능하죠. 결국 이들은 장외 거래나 이면 계약을 통해서 훨씬 높은 프리미엄을 주고 원유를 사들여야만 합니다. 시스템이 표시하는 가격이랑 실제 체감 유가 사이에 거대한 단층이 발생해버린 거예요. 지표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진짜 암흑 속의 비행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죠? 시장 참여자들이 이런 시스템적인 혼란에 직면했을 때 과연 자본을 어디로 대피시켰는가를 보여주는 FICC 자산 데이터인데요. 그 부분 정말 흥미롭죠. 네,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 그러니까 XAU, 가격이 18달러 상승해서 정확히 10만 3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네, 많이 올랐죠. 근데 동시에 비트코인 역시 1240달러가 급등하더니 완벽하게 동일한 가격인 10만 3천 달러로 마감했어요. 네, 수치가 정확히 일치했죠. 와, 저는 이거 보고 소름이 돋더라고요. 수천 년 역사의 그 물리적인 귀금속이랑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진 현대의 디지털 자산이 1달러의 오차도 없이 똑같은 가격표를 달았다는 건데 네. 이 자본이동의 기저에는 도대체 어떤 심리가 작용한 걸까요? 사실 두 자산이 정확히 같은 가격에서 만난 그 수치적인 일치 자체는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아, 수치 자체는 우연일 수 있다. 네. 하지만 두 자산으로 동시에 거대한 자본이 쏠린 그 방향성은 명확한 인과관계를 가집니다.
금과 비트코인은 뭐 본질적으로 성격은 다르지만 딱 하나의 강력한 공통점을 공유하거든요. 그게 뭔가요? 바로 국가나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자산이라는 점입니다. 아, 통제를 받지 않는다. 네, 조금 전에 유가 최고 가격제에서 보셨잖아요. 시장은 지금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고 통제하는 그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전쟁이 무서워 이게 아니라 그 전쟁에 대응하는 기존 금융 시스템 그리고 화폐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쫙 깔려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과거에는 이런 지정학적 위기가 오면 막 무조건 달러나 미국 국채로 돈이 몰렸잖아요. 네, 당연히 그랬죠. 하지만 지금은 인플레이션 우려에다가 국가의 시장 개입까지 겹치면서 투자자들이 발행 주체가 없는 그 순수한 희소성에 다급하게 해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와, 물리적 해치 수단으로서의 금, 그리고 디지털 해치 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 이 두 가지 트랙으로 자본이 동시에 맹렬하게 들어가고 있네요. 네, ETF 순유입이 대속되는 걸 보면 이제 비트코인이 완벽하게 금과 동일선상의 암전자선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걸 시장 스스로 증명한 셈이죠. 아, 정말 거대한 흐름입니다. 자, 이렇게 거시경제는 유가 폭등에 안전자산 쏠림에 짙은 공포가 몰아치고 있는데 이게 주식시장이라는 현실 세계의 기업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증시 데이터가 참 묘했죠. 네, 미국 증시 마감 데이터를 보면요. S&P 500이 6,672.62, 나스닥이 22,311.98, 다우가 46,689.24인데요. 네, 놀랍게도 미국 주요 3대 지수의 등락률이 모두 정확히 플러스 0.00%로 마감했습니다. 참 보기 드문 숫자죠. 아니 전문가님, 거시경제는 이렇게 난린데 미국 증시는 전부 0.00% 변동입니다. 이거 시장의 충격으로 아예 멈춰버리기라도 한 건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죠? 지수 전체가 0%를 기록했다고 해서 시장이 멈춘 건 절대 아닙니다. 사실 오히려 그 반대 상황이죠. 반대라고요? 네, 그 표면적인 0%라는 얇은 얼음판 아래에서는 알고리즘과 기관 투자자들의 엄청나게 치열한 수싸움이 분단위로 일어났습니다. 아, 섹터 간의 자본 이동이 엄청났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극단적인 쏠림과 극단적인 이탈이 서로 부딪히면서 완벽하게 상쇄된 아주 아슬아슬한 균형 상태를 만들어낸 거죠. 아, 속을 들여다보면 승자와 패자가 극명하게 갈렸겠네요. 데이터를 보니까 실제로 금리 하락 기대감을 반영한 부동산 섹터가 7.42%나 폭등을 했고요. 네, 꽤 많이 올랐죠. 네, 유가 상승 영향받는 에너지 섹터도 2.00%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유틸리티는 1.70% 하락했고 반도체 대표주인 인텔이나 MCHP 같은 종목들은 급락을 면치 못했어요. 그렇죠. 명암이 확실히 갈렸죠. 네, 근데 또 팔란티어 같은 인공지능 성장주나 오늘 나스닥에 상장해서 13.5%나 급등한 소프트뱅크 계열의 그 페이페이 같은 종목들이 하락을 확 방어해냈더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요. 자본이 이 공급망 충격을 어떻게 회피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회피하고 있나요? 그 전통적인 제조업이나 전력 소모가 극심한 유틸리티, 그리고 물리적인 물류가 필수인 반도체 하드웨어 기업들은 중동전쟁이나 유가 급등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당장 원유 실은배가 못 들어오면 타격이 크니까요. 맞습니다. 반면에 소프트웨어나 결제 플랫폼, AI 같은 비즈니스 모델은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도 당장의 매출에 치명적인 타격이 없거든요. 아, 즉, 미국 시장 내에서도 물리적 세계의 리스크를 디지털 세계의 성장성으로 상쇄하려는 그 거대한 자본 이동이 이 0.00%라는 기하학적인 숫자를 절묘하게 맞춰낸 겁니다. 와, 폭풍 전야 같은 평온함 아래에서 물리적 충격을 디지털로 해치했다. 진짜 명확하네요. 근데 미국 증시가 이렇게 거대한 자본력으로 악착같이 0% 균형을 버텨내는 동안에 곧바로 한국 시장으로 시선을 돌려보면 상황이 아주 명암이 짙습니다. 네, 한국 시장은 타격을 좀 크게 받았죠. 네, 코스피는 무려 1.72%나 급락을 하면서 5,500선마저 붕괴됐습니다. 5,487.24로 마감했고요. 낙폭이 상당했습니다. 네, 기관이 224만 주, 외국인이 283만 주를 매도하면서 완전 엑소더스가 발생했어요. 시가총액 상위인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2.44%,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2.15%, LG에너지솔루션이 마이너스 3.91%
3.7%. 완전 대형주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네, 코스피 대형주들의 피해가 컸죠. 근데 반면에 코스닥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0.40% 상승해서 1152.96으로 버텨냈거든요. 네, 코스닥은 방어를 아주 잘 해냈어요. 맞아요. 폴라리스 AI 파마가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그 바이오와 제약 섹터가 지수를 강하게 방어했습니다. 이거 코스피라는 거대한 화물선은 중동발 유가 폭풍을 정면으로 맞아서 막 흔들리고 있는데 네, 코스닥이라는 날렵한 잠수함은 바이오라는 동력으로 그 파도 아래를 유유히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이네요. 비유가 아주 훌륭하시네요. 네, 두 시장을 구성하는 기업들의 구조적 현실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 구조적 현실이요. 네, 코스피 시가총액을 지탱하는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이런 산업들은 근본적으로 에너지를 수입해서 완제품을 수출하는 거대한 글로벌 공급망 위에 서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딱 그렇죠. 네, 중동 리스크로 유가가 치솟고 물류 비용이 상승하면 직관적으로 마진이 훼손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취약성이 있는 거죠.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유가 충격 시에 가장 먼저 비중을 줄여야 할 교과서적인 타겟이 바로 코스피 대형주들인 겁니다. 아, 반면에 코스닥의 바이오나 제약 섹터는요? 이들의 기업 가치는 다음 분기 유가나 당장의 물류 비용보다는 FDA 임상 통과 여부, 자체적인 R&D 마일스톤 달성 이런 개별적인 모멘텀에 의해 결정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바이오 기업들의 가치는 거시경제의 에너지 비용이랑은 만정이 독립되어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만약에 이 현상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요. 글로벌 자본이 각 지역의 지정학적 노출도에 따라 얼마나 철저하게 파편화되어서 움직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파편화요? 다른 나라들도 그런가요? 네, 예를 들어 유럽 증시의 STOX 50 지수는 오히려 0.62% 상승했어요.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기대로 방산주 중심으로 올랐거든요. 아, 유럽은 올랐군요. 네,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도 0.45% 올랐고요. 그러니까 글로벌 자본이 각자의 입맛에 맞게 내목하게 철저하게 피난처를 골라가며 각자 도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철저한 각자 도생이네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유가 급등이나 이런 거시적 충격이 자산 시장을 어떻게 파편화시키는지 정리해봤는데요. 네, 그럼 우리 청취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당장 다음 주에 무엇을 바라보고 대비해야 하는지 미래의 촉매제들로 시선을 좀 옮겨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 일정이 아주 중요하죠. 핵심 일정을 쭉 브리핑해보면요. 3월 14일부터 21일 주간 증시 캘린더에 굵직한 게 많습니다. 네, 대형 이벤트들이 대기 중입니다. 특히 3월 18일 수요일에는 미국의 2월 생산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PPI 발표가 있고요. 원유 재고 발표도 같이 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19일 목요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의 금리 결정이 대기 중입니다. 현재 예측치는 3.75% 동결을 가리키고 있고요. 같은 날 일본은행 BOJ의 금리 결정도 0.75%로 예측되어 있습니다. 네, 시장의 눈이 모두 19일에 쏠려 있죠. 근데 전문가님, 잠깐만요. 여기서 진짜 상식적인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네, 말씀하시죠. 지금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보면서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장 수요일에 발표될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당연히 막 높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기업들 물류비나 에너지 비용이 올랐으니까요. 네, 당연히 상승 압력을 받겠죠. 그럼 목요일 FOMC에서 연준이 금리를 동결, 그러니까 3.75%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매파적으로 변해서 금리를 올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한국 증시의 외국인 자금 이탈을 더 가속화할 텐데요.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방금 아주 예리하게 짚어주신 그 모순요, 현재 시장 참여자들이 느끼는 가장 큰 딜레마이자 다음 주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아, 이게 핵심인가요? 네, 중앙은행이 가진 그 금리 조절이라는 카드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수요를 억제하거나 부양하는 도구거든요. 네, 그렇죠. 돈줄을 조이거나 푸는 거니까요. 네, 그런데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압력은 사람들이 물건을 너무 많이 사려고 해서 생기는 그런 수요 견인이 아닙니다. 아, 수요가 문제가 아니라 네, 중동 전쟁이라는 외부 요인 때문에 원유 공급이 막혀서 발생하는 공급 측 충격이죠. 아하, 연준이 막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중동에서 원유가 더 펑펑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아주 정확합니다. 연준이 물가 잡겠다고 금리를 무리하게 올리면 에너지는 여전히 부족한데 기업들의 이자 부담만 팍 늘어나서 경제를 순식간에 침체로 밀어놓게 됩니다. 그건 더 최악이네요. 반대로 또 경제를 살리겠다고 금리를 섣불리 내리면 시장의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포기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줘버리게 되죠. 진퇴양난이네요. 네, 그래서 이번 리포트에서도 FOMC의 금리 스탠스와 인플레이션 지표 둔화 여부가 향후 주식 비중 확대의 전제 조건이라고 명시를 한 겁니다. 연준이 3.75%라는 이 아슬아슬한 줄다리기를 어떻게 해내느냐가
글로벌 자본의 방향타가 될 겁니다. 와, 연준의 고심이 진짜 깊겠네요.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브리핑 자료를 보니까 환율 쪽에 좀 힌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환율 지표를 잘 보셔야 합니다. 달러 인덱스가 159.5490으로 하락을 했고요. 이에 연동해서 원달러 환율이 1492.89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여전히 높은 수치긴 한데 어쨌든 지금 원화가 절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 현 상황이잖아요. 네, 달러 대비 원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죠. 이거를 투자자들이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이런 극한의 변동성 장세에서는요. 방향성을 맞추려는 도박보다는 구조적인 방어막을 구축하는 게 핵심입니다. 방어막이요. 네, 지금처럼 원화가 상대적 강세를 보일 때 리포트는 원달러 해지를 실행하거나 수익률 매력도가 높아진 해외 채권을 매수하라고 아주 명확하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통화의 상대적 강세를 이용해서 글로벌 채권으로 리스크 자체를 분산시켜라. 맞습니다. 환율의 미세한 유리함을 이용해서 외국 자산에 대한 방어적 포지션을 늘려두는 것, 이게 바로 청취자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할 실질적인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지금 같은 장세에 꼭 필요한 생존 전략이네요. 네, 아주 주용한 전략이죠. 자, 어느덧 오늘 준비한 집중탐구, 이 글로벌 시황 브리핑 자료의 핵심을 모두 해부해봤습니다. 요약을 해보자면 이렇네요. 네, 한번 정리해볼까요?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가 만들어낸 유가 급등. 그 압력 속에서 미국 증시는 평온을 가장한 채 속으로 엄청난 자본 이동을 하며 숨죽이고 있고요. 한국 코스피는 외국인 매도세에 아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코스닥의 바이오 섹터나 금과 비트코인 같은 그런 해지 자산은 아주 명확한 피난처가 되고 있다는 걸 상기시켜드립니다.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덧붙이실 말씀 있으실까요? 매일 쏟아지는 방대한 데이터들은 겉보기엔 정말 무질서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의 공포, 그리고 자본의 회피 본능이 만드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거든요. 네. 정보의 홍수 속에서 비판적 사고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다각도의 관점을 갖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투자의 본질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각도의 관점 정말 와닿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데이터 중에 가장 비현실적인 숫자 기억하시나요? 10만 3천 달러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금과 비트코인이 정확히 10만 3천 달러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수천 년 역사의 물리적 안전자산인 금, 그리고 탄생한 지 불과 10여 년 된 디지털 코드 비트코인. 네, 실물 경제를 완전히 대체하거나 그와 동등한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엄청난 역사적 변곡점을 목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네, 정말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대목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읽어내는 여러분의 나침반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조금 더 선명해졌길 바라며 저희는 여기서 따뜻한 인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가오는 한 주도 다각도의 시선으로 현명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